선순환 속에서 계속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은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결심을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는가? 또는 또는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촉진시켜서 앞으로 더 선순환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5월 달 이제 강의도 몇 번 안 남았죠. 5월 30일 그리고 나면은 이제 6월로 들어갈 건데 오늘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29분 첫 강의를 시작했어요. 다음 주 주제는 계속 수면장애에서 오늘 주제는 수면장애에 이어서 하려고 하고요. 과정은 5단계부터 8단계까지 나아가는 법,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5단계부터 8단계까지. 그리고 그거를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오늘 공부하려고 할 때 먼저 수면장애 얘기부터 해보죠. 지난번에 수면장애 어느 정도 했었는데 이어서 또 수면장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면장애. 수면장애에서 핵심되는 요소를 찾아보고 그것을 이 전체적인 단계에 넣고 그 단계 속에서 5단계 은혜부터 결심, 실천, 사역 이걸 해나가는 과정을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나타난 다음에 그 욕구를 어떤 식으로 은혜로 이끌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 은혜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요 욕구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욕구에서 유익, 편한, 쾌락, 존경, 인정, 지배 이것을 대체하는 이 은혜가 이제 우리가 찾는 같은 라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이 결심도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감정과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감정에서는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이렇게 갔던 것을 또 염두에 둬서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결심으로 찾을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실천도 충성, 온유, 절제가 애초에 뭐랑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 순위, 합의, 선악, 조직, 관계, 심층 지금 이제 이거를 새로 구성을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 연결성을 좀 강조하고 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동심원 구조로 새로 편성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 쓰게 될 텐데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 유형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실천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전에 있었던 악순환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 밑에 부분의 어떤 악순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악순환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악순환의 모습이 이제 해결된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선순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순환. 그 전에는 이게 악순환 됐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순환으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전에 못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엔 이걸 못했는데. 그리고 이러한 강조점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연결시켜 나가셔야 되겠어요.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이전의 어떤 모습과 연결된 충성이어야 돼요. 그냥 온유가 아니고 예전의 악순환과 연결되었던 뭐 합의의 문제랑 합의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바꾸는 온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선악 문제에서 못했다는 게 있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바꾸는 절제. 이거는 딱 1대1로 대응되는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조직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거는 경건으로 바꾸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죄책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덕행으로 바꾸셔야 되겠고, 신층의 문제는 우애의 문제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차트로 형성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유형을 보여주는 차트고요. 지난번에 이정서 사모님께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애썼는데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냥 포기했는데, 요 가운데 요 표시는 이 문제 유형을 보여주는 이런 식의 구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구성으로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그럼 요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요게 이렇게 연성이 돼서 순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선악 문제도 있다. 문제가 걸려있는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 조직 문제도 있으니까 조직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심층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순위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 순위 문제는 개인적인 모습에서 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개인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개인, 아니면 가정에서 왔다. 그럼 여기가 그 다음이 가정에서 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선악에서 왔다. 개인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개인에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적인 면에서 왔을 수도 있다. 교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문제 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여기는 영역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 라인은. 그 다음에 요 라인은 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걸 하려고 하는 게 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라인만 있으면은 요거는 유형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형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 다음 차트인 이제 요 그림만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이거는 다 해당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온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온유가 이제 이것도 온유로 쓸 수 있는데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면,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되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가 악순환됐던 것이 문제 유형이 되는 거죠. 악순환된다는 게 뭐냐면은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거니까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 문제가 생기지, 합의가 잘 되는데 합의 문제가 생기는 건 없거든요. 합의가 안 돼서 합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합의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그 대치를 한다면 이게 동행이 온유가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이유 중엔 또
온유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악순환이 생기는 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선순환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그림이 일치가 돼요. 말하자면 밀물과 썰물이 같은 그 해안선에서 일어나잖아요. 밀물은 뭐 여기서 일어나고 썰물은 저 어디 딴 데서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순환과 악순환은 같은 라인에서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악순환이 생기면은 악순환이고 선순환이 생기면은 또 선순환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 그래서 이 합의의 문제도 합의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으로 합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환이 생긴다. 합의의 문제가 선순환이 생긴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으로 내가 그걸 부드럽게 그리고 그걸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모델로 여기서 설명하고 저기서 설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모델을 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 모형도 이게 뭐에 쓰이냐면 순위 문제를 보이는 데도 쓰이고 충성이 뭔가를 보이는 데도 쓰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하는 거. 선악도 설명하고 절제도 설명하고 화평도 설명하고 희생도 쾌락도 절망도 교회라는 것도 전도라는 것도 이거 하나로 다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한 그림을 배우면 8가지로 쓸 수 있어요. 밑에다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드렸으니까 그렇게 다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차트에도 보면 이 차트에 나오는 이 그림의 용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쓰고 가정은 이렇게 쓰고 교회는 이렇게 쓰고 학교는 이렇게 직장은 이렇게 사회는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본 다음에 이걸 다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라인으로. 다만 이제 이 라인이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하게 되면 그림을 총 몇 가지를 쓰겠습니다. 쓸 수 있는 그림이 총 몇 가지겠어요. 이렇게 썼다가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총 그림 몇 가지를 쓰겠어요. 네 가지 쓰는 거죠. 네 가지. 이 그림은 개인에서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랑에서 한 번 쓰고 가정은 여기서 한 번 썼고 여기서 한 번 쓰고 여기서 한 번 쓰고 교회는 여기서 한 번 쓰고 여기서 한 번 쓰고 학교는 여기서 한 번 쓰고 그러면 네 가지 그림을 쓰는 거예요. 다른 그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다 동일하게 써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서도 다 연결해서 이게 훈련이고 이게 양육이고 이게 전파고 또 이게 교육이고 이게 교제고 이게 봉사다 하는데 이걸 똑같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기억하셔서 특별히 내가 뭐를 잘 모르겠다 무슨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림을 좀 보세요. 양육이라는 게 뭔가 온유라는 게 뭔가 희락이라는 게 뭔가를 그림을 보고 좀 구성을 하세요. 아 이런 게 희락이구나. 그림으로 하면 좀 더 기억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선순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여기선 이런 게 문제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또 동일하게 발견하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 되게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했는데 이해도를 한번 좀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방금 들은 거에 대해서 이해된 바를 한마디씩 해보세요.
이은미 사모님부터. 사모님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전반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네, 예를 들어 지금 합의 모형 같은 경우에서 네, 온유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포용하고 받아줌으로 인해서 그 교집합이 더 커지는 부분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합의 모형의 능력도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전반적으로 그 라인에서 쓸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어떤 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어떤 거는 딱딱 안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과 딱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딱 안 와닿는 어떤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거는 와닿는데 아 이건 어떻게 구현되는 걸까? 능력 같은 거 그림으로 이런 게 조금 이제 막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능력이라는 걸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고요. 능력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래서 이게 충족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겹치는 부분이 있다. 난 능력이 없어.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뒤에 딱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다에 선장이 그 키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키를 잡고 있는 이 선장 뒤에 누가 있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성화인데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키를 잡고 있는데 내 뒤에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무슨 만화에도 보면 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원기옥이라는 걸 모으는데 하여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손오공이 원기옥을 모으는데 그 원기옥 거기도 나온다. 그 쿵푸 팬더 3인가도 그런 게 나와요. 원기옥 모으는 것처럼 힘을 모아준다는 거예요. 팬더들이 겹치니까 이 쿵푸 팬더의 힘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주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을 했어요. 겹치는 게 많은 거예요. 겹치는 게. 당연히 이렇게 겹치니까 뭘 할 수 있지.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모아져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고, 뭐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안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떠나가려고 하는 게 문제고, 여기서 힘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또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또 하나님과 또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그걸 다 모아야겠다 하면 점차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더 가운데가 형성이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네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항상 밀물과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악순환이야. 그리고 그걸 맞춰가면은 선순환이. 물이 들어오는 게 좋죠. 물이 들어와서 풍성해지는 게 좋죠. 물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아주 썰렁한 건 그건 안 좋은 거죠. 악순환은 항상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썰물이 되는 거죠. 밀물은 이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순환이 선순환 된다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나빠진 걸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능력에 대한 설명이고 이런 것들은 또 그때그때 좀 배우실 필요가 있겠네요. 각각의 모델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그걸 결심으로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뭐 설명만 들으면 다 이해가 가능하니까 온유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시줄과 날줄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형을 구성한 거예요. 그렇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개념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요걸 여기에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 거 바꾸고 그리고 또 새롭게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도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이 돼서 다 맞아요. 없는 건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제는 다 맞아 들어가니까 걱정 말고 이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실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선미 집사님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림을 이용하면 네, 그게 이제 이미지로 남잖아요. 네, 근데 그 은혜 저희가 이제 이해할 때 그림하고 매치시키지 않고 그냥 그 글자대로만 했기 때문에 네, 다시 이 그림하고 일치를 시켜서 네, 습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네, 사용할 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림 사용하면. 네, 그래서 차도 사용하면 멋있어 보일 것 같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매치시켜서 다시 이해시키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피상담자한테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시키기가 막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가능한 이해 가능하게 노인에게도 이렇게 보라고 이게 좋겠냐고 저게 좋겠냐고 그리고 이미 유형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완성을 해보자 좋게 만들어 보자 하는 용도로도 이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6가지 48개의 도형을 다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48개의 도형을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은혜예요. 은혜죠. 감사한 거죠. 아니면 48개를 다 외웠어요. 도형 48개를 다 만들어냈으면은.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이게 결국은 같은 라인에서 악순환, 선순환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뭐 악순환 도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같은 라인에서 생기는 악순환이고 선순환이고 그런 거라서 결국은 이 라인을 다 쓰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이해를 돕는 부분은 이해를 돕는 건데 그러지 않는 부분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그대로 다 사용되는 거고 이러는 거니까 요걸 그리고 나서 설명을 여기다 집어 넣으세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은혜에 대해서도 계획을 이런 도형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계획을 여기다 한번 넣으려고 하면 말이 돼요.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좀 사변적이고 뭐 너무 그렇게 그냥 설명만 많은 얘기만 많은 근데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안 그리고 계획 막연하단 말이에요. 내가 설명하기도 막연하고. 근데 계획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 타인에 대한 계획, 나의 발전에 대한 계획, 여가에 대한 계획, 이런 게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하니까 계획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또 모르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과정에도 그게 좀 설명되면 좋을 것 같네요.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네,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그 도형은 유형에서만 사용을 했는데 네, 이 선순환에서 계속 사용하면 좋다는 거잖아요. 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유형, 선순환, 그다음에 또 우리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또 적용을 하셔야만 하고 또 적용을 해야만 하지 적용을 또 안 하면은 안 돼요.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네, 내가 지금도 생각인데 이제 목사님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네, 이 48개에 관한 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라도 들어야지 개념이 더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 그래요. 그건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만약에 우리 과정 중에서 분산해서 교육을 한다면 어디에서 그걸 설명을 하면 좋을까? 그때그때 설명해야겠는데 문제 진단법을 배웠고 상담 훈련법에서 과정을 배운 다음에 지금 사례 연구법에서 한단 말이죠. 사례 연구법에서 모아서 얘기를 해야 되나? 기관 운영법에서 해야 되나? 2급으로 가면 차트 작성법은 더 어려운데 2급 가기 전에 가르쳐야 되겠네. 이 틀을 알고 있어야 뭘 하실 수가 있냐면은 이 틀을 알고 있어야 상담을 잘 진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부분은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급에 가면 이제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겹쳐가면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적용해 가는 걸 하려니까 마치 저글링 하는 것처럼 저글링 하는 것처럼 이 두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2개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3개를 이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 이게 뭐까지 가냐 하면 6개까지도 가능해요. 동시에. 그래서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는 거고 정신과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라인을 똑같이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3개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3개, 4개, 5개는 다 똑같아요. 하나, 둘, 3개가 제일 어려워요. 개념 잡기가. 나머지는 이게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데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학교도 문제고 직장도 문제고 그럼 이제 6개 문제를 가지고 한 단 한 단 다 내려오고 그 복잡한 과정. 그러려면 이게 아주 핵심적이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요. 6가지 개념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반복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8단계가 처음엔 되게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이게 뭐 금방 할 수 있겠네. 쭉쭉쭉쭉 가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쭉쭉쭉쭉 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전체적인 구조, 가로 세로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순위 뭐 이렇게 이어가는 하나의 문제라고 했다면 그게 선순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개인적인 문제인데 순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는 뭔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계획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랑을 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훈련받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럼 딱 이 두 가지는 뭐랑도 연결되냐 하면은 애초에 있었던 이 문제의 악순환과도 연결되게 해야만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대치가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떠한 주제를 딱 갖게 되면 그 주제가 가로 세로로 의미가 있어야지 안 그러고 세로적인 의미는 없이 가로 의미만 하게 되면 엉뚱하게 가게 돼요. 돌아가지 않고 계속 산만하게 가게 돼요. 그럼 원래 문제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의문이 자연히 남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중독 때문에 문제를 갖겠는데 게임 중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게임 중독에서 엉뚱하게 뭐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은 여전히 있게 돼요. 이걸 다시 돌아와야만 해요. 원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그때 또 다시 문제가 이제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문제 유형이 잘 바뀌는 것으로 그러면은 만족스러운 거죠. 아, 내가 이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잘못됐는데 문제 유형법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이게 변형이 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바로 잡는 거죠. 똑바른 상태로. 그러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떤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더 좋을까?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하게 된다면은 천상 사례연구법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기관 운영법은 너무 느리고 상담 훈련법에서는 단계를 배우는 거니까 상담 훈련법에서 가르쳐야 되나? 요건 제가 하여튼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선은 가능한 그때그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이 도형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유형에서는 감정, 욕구, 은혜, 결심, 실천, 사역에서 이 도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한번 날을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되시겠어요? 그 차트 작성법에 나오긴 나오잖아요. 차트 작성법은 좀 더 복잡한 걸 배우게 돼요. 차트 작성법에서는 뭘 배우냐면 제가 차트 작성법에서도 가르쳤던가요? 예, 그 뒤쪽에 보면은 그 하나하나 있어요. 강의가 그 주제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있는데 조금 뒤에 가서는 아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앞에 좀 하시다가 네. 이거 이렇게 많이 유형에서만 사용하지 많이 안 사용해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는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긴 하셨어요. 있어요. 그러면 차트 작성법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 뒤에 있네요. 너무 느리네요. 뒤쪽에 있어요. 네네. 차트 작성법에서 그걸 가르쳤다면 그거는 이제 그때 처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가르쳤던 것 같고 좀 더 그걸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더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모호한 상태로 있게 되니까 네. 차트 작성법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앞으로 당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상담 훈련법이나 아니면은 사례 연구법이나 문제 진단법에서 일단 도형을 가르치니까 도형이 그렇게 여러 단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는 이 상담 훈련법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담 훈련법에서 그거 동그란 걸 바꾸셨어요? 차트 이제? 네? 동그란 차트를 바꾸셨어요? 네네네. 이제 동그란 그렇게 차트로, 생겨야 돼요, 이제? 네, 이 차트로 바꿨어요. 올릴 때도 그렇게 올려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걸로 다 그걸 옮겨, 다운받아가지고. 네, 새로 다운을 받아서 이걸 차트 A로 할 테니까 예전 차트였던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에 한계가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의 이 유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 새로운 실천을 막 만들어내려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느끼고 이걸 어떻게 순환을 시킬까 하면서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순환을 시킬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 이거보다 이건 옛날 거였고 원이 그래서 원 상태로 돌아오고 그리고 집중도 되고 여기 이제 욕구에서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가운데로 모으는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는 구조니까 예전에 쓰던 이 차트를 이 차트로 바꿀 거예요. 이거는 딱 연결고리를 찾기는 쉬운데 너무 직선적이라 환원적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바꿀 테니까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차트 A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잘 보이시죠? 잘 보셨죠? 지금 어떤 내용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날 잡아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수면장애 얘기로 나와 보도록 할게요. 수면장애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부분을 적용해서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하는 부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은혜, 결심, 실천, 사역 그거를 애초에 악순환을 바꿀 수 있는 은혜, 결심, 실천, 사역으로 해서 구성을 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했던 사례를 빼고 추가로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냥 막 봐가지고 중복이 되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뒤로 돌아가 볼까요? 맨 처음으로. 자, 그러면 중복이 안 되겠어요. 다시 맨 처음으로 가서 잠을 자다가 심장이 빨리 뛰어서 깨요. 잠을 자다가 심장이 빨리 뛰어서 깨요.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눈도 안 떠지고 그래요. 이럴 때마다 무섭습니다. 일상생활 하다가 한 번씩 두근거림, 막 평소보다 빨리 뛰는 게 느껴지고 자다가 죽을 병인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해보죠. 심장이 빨리 뛴다. 심장이 빨리 뛴다. 자, 이거는 차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해보죠. 자, 타원형 차트 A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역은 개인적인 영역이죠. 다른 수면 장애, 다른 영역이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 이거 혼자 있을 때니까 개인이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혼자 있으니까 이것도 개인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혹은 뭐 버스에서 혹은 길을 걷다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일상생활 잠을 자다가 그러면 전부 다 개인적인 유형으로 영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잠을 자다가 혹은 일상으로. 일상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시작에서 이 문제가 어디로 갈까 하면은 몸의 문제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멀리 간다는 건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순위 문제도 아니죠. 합의도 아니죠. 선악도, 조직도, 관계도 심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개인적인 영역인데 되게 심각한 수준이다. 스트레스 정도가 크다. 그러니까 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개인적인 영역에 뭐 우선순위다 이해가 가능하죠. 또 그런 부분에서 뭐 누구와 싸웠다 혹은 뭐 뭘 잘못했다 그러면 다 자기가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넘어가서 조직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도 좀 복잡해지는데 거기에 몸의 문제까지 오는 신층의 유형이라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선이 길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선이 길어지는 것이 심장, 박동의 증가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 심장 박동의 증가, 수면 장애. 자, 평소에도 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보다 깨어 있을 때도 그런. 그리고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눈도 안 떠지고. 그러면은 심장 박동이 돼서 정신이 활성화됐는데 그렇다고 수면이 깨진 건가?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닌 상태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의식 수준에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잠을 자면 편한데 그리고 신체 활동이 되는데 이제 잠을 깨지는 않은 상태.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요 애매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말하는 요 상태겠어요. 자, 그러면은 대충 이해가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유형, 감정, 제가 이제 악순환 부분은 어느 정도 해드릴 테니까 선순환은 우리가 각자 한마디씩 하면서 이걸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 무섭습니다.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되겠고요. 두려움.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욕구를 생각해 보면 욕구는 그런 게 없기를 바라는 것일 수가 있어요. 죽을 병인가요? 죽고 싶지 않는 그런 면이 있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또 우선 여기서 이걸 근거로 하다 보면 우선 알고 싶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어요. 알면 참 좋겠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해를 통해서건 아니면 안 그랬으면 더 좋겠고 그런 게 없이 편안한 상태. 근데 지금 불편한 상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럼 원하는 건 편안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선순환을 만들어 가보죠. 5, 6, 7, 8 단계에서 예상을 할 때 그냥 좋은 거가 좋은 거다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있던 것을 고려했을 때의 것을 정하셔야 그게 의미 있게 되겠어요. 그래야 좀 더 환원적으로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한마디씩 해볼 텐데 어떤 은혜를 제시하거나 어떤 은혜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미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목사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생각 중이시고요. 또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더 좋을지요.
이은미 사모님 가정이 뭐였어요? 저 딴 생각하느라 못 들었거든요. 뭐였어요? 욕구가 뭐 말씀하셨어요? 욕구랑 감정이랑? 아, 제가 얘기했냐고요? 아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밑에 있는 게. 욕구는 편안이에요. 편안. 욕구는 편안이에요.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편안해서 두려움으로. 두려움, 편안. 알고 싶어요. 그럼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네네. 준비되신 분 얘기하세요. 전 이 사례를 보면서 조금 뭐 이제 가상이죠. 가상이죠. 가상인데 좀 뭔가 무섭고 혼자 있다라는 느낌. 네.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분이신데 그래서 감정을 극복해야 할 감정이 두려움인데 이분에게 조금 더 적절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네. 왠지 이분이 혼자 있는 느낌, 두려움, 무서움 죽는다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혼자 죽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튼 혼자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있는 느낌, 두렵고 무서움 그런 마음이 많은데 이전에 내가 누군가와 동행했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동행을 좀 선택을 좀 해보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와 예전에 동행했었던 나 혼자가 아니라 는 그런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해주고 싶어서 누군가와 동행했었던 것을 한 번 더 기억해보는 것. 결국 인생은 나 혼자 아니라는 것. 네, 그래서 조금 동행의 은혜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 동행의 은혜를. 네. 그것도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동행. 네, 목사님. 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저기 심정옥 선모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네. 동행이었어요. 동행. 핵심은 동행인데 누군가 함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동행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사례를 조금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극복해야 될 감정도 두려움이고 왠지 지금 혼자 외롭고 두렵고 무섭다. 그러니까 혼자 약간 고립된 느낌이 조금 많이 있는 분으로 조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목사님 지금 똑같이 안 들렸어요. 전파가 방해되나 봐요. 이렇게 뭐 잡음도 많이 나고. 그러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제 소리는 잘 들리세요? 예, 근데 이제 심정옥 선모 소리는 조금 났다가 끊어져. 백 있다가 예, 이렇게 끊어다가 무슨 기계 소리도 나고. 지금 여기서 막 여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다시 얘기하실 필요 없이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동행이에요. 동행. 함께 있었던 시간을 생각한다는 동행. 그게 핵심이에요. 동행. 그래서 편안해서 동행으로 가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편안해서 동행. 그 다음에요. 편안해서 동행. 주제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정선 사모님은 이런 경우에 무슨 주제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두려워하는. 네. 이유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이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유가 비슷할 것 같다고요? 네. 이유가 비슷하다는 건 심정욱 사모님이 동행을 하는 이유랑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동감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신미진 사모님, 우선미 집사님, 뭐 아무나 생각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편안을 생각하니까 깨도 네, 더 두렵고 잠이 안 오니까 네, 그거를 의식하지 말고 계획 같은 걸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 시간에 뭘 하다가 잠들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왜 잠이 안 오지? 죽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하니까 더 잠이 안 오니까 그거 말고 좀 다른 거를 하다가 잠이 드는 부분은 어떨까 해서. 계획을 세워서, 네, 그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요, 가능한 뭐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 중에서 그거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으로 뭘 더 고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6가지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뭘 더 고려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신민진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소리가 잘 안 돼요. 목소리가. 저도 6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런데 능력될 수 있고 그 마이크 볼륨을 더 크게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최대인가요? 마이크 볼륨이? 그 프로그램 상에서 마이크 볼륨을 더 높일 수 있는데 마이크 볼륨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마이크 볼륨 높이는 걸 한번 해보세요. 기계적으로 마이크 볼륨을 높이든지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마이크 볼륨을 높이든지. 네, 좀 더 키워주셔야 돼요. 비디오 설정에 들어가셔서 마이크를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자동이 아니면은 마이크 볼륨을 이렇게 최대로 높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잘 들리세요? 아직 안 들리시죠?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여기서 잘 안 들리는데. 그 화면에 사모님 오른쪽 하단에 점점점 3개 이거, 있는데요. 추가 옵션. 네, 그거 이걸 누르면은 눌러보세요. 나올 것. 그래서 녹음 그 마이크 볼륨을 좀 높여주시고 오선미 사모님 좀 얘기해 보세요. 사모님. 아, 오선미 집사님. 네, 헷갈려. 다 사모님, 집사님, 사모님. 오선미 집사님. 네, 저도 그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렵고 뭐 죽을 병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획의 은혜를 이제 하면 다른 것도 좋겠지만 그냥 계획의 은혜를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 편안하려고 못해서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걸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의 은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계획으로.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은 신미진 사모님만 남았는데 신미진 사모님 준비되셨어요? 네, 마이크 제대로 돼 있어요. 근데도 안 되나 봐요. 그래도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간신히 들리는데 한번 소리를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근데 아까 그러면 그
헤드셋을 하지 않고 아까 했던 때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헤드셋은 빼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 마이크 잭은 빼고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잭은 빼고. 마이크 잭은 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더 잘 들렸던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얘기할게요. 가까이 대고 얘기해 보세요. 가까이 대고. 지금 여기 편안의 욕구라고 하셨는데 글의 내용에서만 보고 편안의 욕구라고 한 거잖아요. 좀 잘 들리네. 근데 이제 진짜 좀잘 사연은 들려요. 어떤 사연인지 네. 모르는 상태에서 글 내용만 보고 편안이라고 하신 거죠? 그 편안은 지금 마이크 잘 들려요. 그렇게 얘기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글 내용에 뭘 고려했냐면 네네.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러는 걸까요? 죽을 병인가요? 그래서 무섭고 그리고 알고 싶고 죽을 병인가? 그러면 죽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그게 죽는다는 고통, 그 고통의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편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럴 때 그런데 이제 그 자다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죽을 건가 이런 물음을 가진 것 같고 네. 원인은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있어도 그게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능력이나 충만이나 다 괜찮은데 만약에 충만일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 의미고 보람이 된 어떤 안정감이 없을 때 그럴 수가 있겠다 싶어서 네. 뭐 충만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도 자기의 혼자만의 힘과 역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능력도 괜찮은 것 같고 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러면 능력과 충만. 능력과 충만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능력이라고 할 건지, 아니면 충만이라고 할 건지. 뭐든지 다 괜찮은데, 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요? 네, 능력이요. 능력으로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들리시나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 은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인데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의 은혜의 개념에서 네, 내가 했던 계획,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내가 했던 계획, 내가 했던 능력, 내가 했던 희생, 그러니까 내가 했던 식으로 좀 개념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혹시 이것도 가능한지, 내가 했던 것보다 남이 해줬던, 남이 나에게 뭔가 잘해줬던 계획, 남이 나에게 했던 능력, 뭐 용서 같은 경우도 남이 해줬던 용서, 남이 해줬던 동행, 이런 개념도 혹시 되는 건가요? 자기가 받았던 거,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네, 네. 그 개념도 맞다는 네, 거죠? 네.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았던 아니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계획을 따라서 살게 됐었던 아니면 또 내가 능력을 가졌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능력을 받았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받은 거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있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은혜가 없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왜 용서나 희생이나 이런 거는 안 할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없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왜 희생은 왜 안 할까요? 왜 용서는 안 할까요? 왜 안 하셨겠어요? 왜 용서, 희생은 왜 안 하셨어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과 별로 거리가 되게 멀어 보여요. 우리가 이 사람을 뭘 안다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희생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용서랑도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맞는 거, 이 사람에게 있는 거, 그 사람에게 필요해 보이는 거
에너지의 방향이 내가 나도 좋지만 남이 나에게 해줬던 외부적인 에너지도 그것도 이 괜찮아요. 은혜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물 한 잔만. 네. 다 일어나.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획인가 능력인가 동행인가 하는 거는 희생과 용서나 충만은 일단은 아닌 걸로. 왜 능력이 아니라 충만이 아니라 왜 능력으로 하셨어요? 신민진 사모님. 그때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걸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생각과 판단을 주목하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왜 능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셨어요? 왜 충만은 좀 덜 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두려움에는 어떤 하나님이나 타인과의 연결성 부족함이 많을 것 같아서요.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편안이라고 할 때는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것들, 이 사람이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좋고 또 능력을 또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그 사람에게 이제 적절한 것을 생각하는 중요한 하나의 통찰이 되겠고, 이 통찰을 키우셔야지 이게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찰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통찰을 행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각각을 설명하는 그 구도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각각을 어떤 식의 구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만약에 이게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획으로 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계획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게 계획이다. 그러면은 자기 여가에 대한 계획이나 발전에 대한 계획이나 타인에 대한 계획,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은 뭐가 있었냐면 자기 편안이고, 이건 다 자기예요. 자기 유익, 자기 편안, 자기 쾌락, 자기 존경. 그래서 이게 욕구에 또 없는 거죠. 없는 것에 대한, 자기 현재 없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과 그 다음에 편안을 이제 왕복하게 돼요. 악순환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가 하면 여기서 자기에게 있는 거, 계획.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영화를 볼까? TV를 볼까? 혹은 독서를 할까? 혹은 여행을 갈까? 그래서 여가 계획을 차라리 세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갖게 되면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게 욕구는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욕구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뭘 더 해야 더 재밌을까? 이게 더 재밌을까? 아니야. 저게 더 재밌을까? 아니야. 그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욕구예요. 근데 계획은 뭐냐면 내 여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면 여가가 계획이라서 쾌락이 계획이 아니에요. 여가가 계획입니다. 내 생활 중에 하나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게 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걸치게 돼요. 내게 여가가 있지, 취미가 있지, 잠을 자자, 뭐든 음악을 듣자, 혹은 그래서 물어본 게 당신의 쾌락은 뭡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취미가 뭡니까, 여가가 뭡니까. 그래서 물어본 게 이게 걸칠 수 있는 부분, 쑥 빠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환상은 뭡니까, 당신의 꿈꿔오는 판타지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거 완전 쾌락 지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나쁜 걸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신 그냥 일상생활에서 무슨 여가 계획이 있습니까? 여가 계획을 어떻게 한번 세울 수 있습니까? 운동을 한다면 운동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있었던 걸 기억? 그럼 그 메모 지금 안에 네. 이전에 내가 나의 여가를 위해서 내가 했었던 여가를 저기에다 한번 목록을 적어보는 거죠. 계획을 가졌던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도 되죠. 당신의 이전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되게 엉뚱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막 내 뭐 몸을 못 움직여요, 숨도 못 쉬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가 얘기를 해보라니까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리냐, 혹은 이게 무슨 뭔가 좀 황당한 얘기냐. 근데 관심사를 바꿔나가는 되게 중요한 얘기였던 거예요. 안 그러고 그때 몸이 어땠습니까? 그때 증상이 어땠습니까? 혹은 그럴 때 뭐 하여튼 그 주제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가 생각나면서 더 움츠려들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유형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듣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몸의 증상도 들을 만큼 들은 다음에 계속 듣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유형에서 보는 과정인데 이 얘기를 어느 정도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럴 때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 얘기를 듣고 그때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런 감정은 언제부터 가졌고 그리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것만 계속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제 너무 없는 거니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고 이 계획에서의 의미를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한 거 이해하셨어요? 네. 네. 신민진 사모님 이해하셨어요? 잘못 들었죠. 또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아까는 잘 들렸는데 또 안 들려요. 그걸 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잘 들리겠는데. 네. 어떠셨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못 들어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들을게요. 네. 이거 통화 녹음을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사모님. 네,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통화가 녹음되고 있는 게 뭐 지금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예, 통화를 녹음하고 있어요. 따로 녹음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녹화해서 올리니까 이거는 꺼보세요. 통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꺼보세요. 네, 됐어요 이제. 네, 지금 한 개 통화 녹음을 끄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계획으로 할 때 있는 거, 그 다음에 욕구가 아닌 거 이런 것들로 해나갈 수 있다. 나중에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들어보세요. 네?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서. 지금 한 게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아니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요. 예. 그 상황을 문제마다 이렇게 맞춰서 상황을 이렇게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이은미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이 어떠셨냐는 거죠. 지금 부분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오선미 집사님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정서 사모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이해했는데.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은혜를 갖다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렵게 설명했나요? 제가 이해하는 게 네. 뭐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그다음에 하나가 보면 또 질문. 네. 여튼 이 부분은 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가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가 괜찮다. 쾌락은 안 된다. 재밌는 게 뭡니까? 이건 안 돼. 여가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취미로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극을 하면 안 돼요. 자극을 하면 이게 일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계획을 물어보고 여가 계획을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 많은 책 쌓아놓고 본다. 술을 한 병을 쌓아놓고 괴짝을 놓고 술을 마시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가지 그 아주 은밀한 어떤 악한 취미 이걸 얘기해서 안 돼요. 이걸 벗어나기 시작하면 뭘로 가냐면 이게 더 이상 여가가 아니거든요. 여가가 아니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악한 게 돼버려요. 대충 어느 정도 사람이 여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이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여가를 벗어난 이걸 여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잔인한 걸 본다든지 잔혹한 걸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 근데 저는 아주 괴기 영화, 스릴러 영화, 공포 영화, 잔혹 영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게 여가가 아니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는 그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말하기 어려워 말하기 창피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걸 여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들어오셔서 정상적인 거, 일반적인 거,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가가 또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 그런 것들도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침해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나의 발전을 해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계획의 의미를 갖는 거, 건전한 거, 또 순수한 거, 또 바람직한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삶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뭐 정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계획들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계획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필요하면 좀 뒤로 가볼 수 있어요. 예전 상태보다 좀 더 뒤로. 그래서 지금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뒤로. 너무 악하다면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전에 생각할 수 있던 것들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 하여튼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걸 다 따라 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걸 이제 듣는 사람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서 제 입장으로 하는 거라서 저는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계획 속에서 적절한 걸 못 찾을 땐 뒤로 돌려요.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자기가 평소 때 좋아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계획해서 그런 걸 찾는 거죠.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악하다, 너무 안 좋다 할 때는 이제 뒤로 돌리는 거예요. 뒤에는 좀 왜냐면 그 자체가 이미 악순환되기 때문에 적절한 걸 찾을 수가 없어서 뒤로 돌리면 시간을 뒤로 돌리면 좀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취미는 없어요. 지금은 뭐 사람도 안 만나요. 여행도 안 해요. 독서도 안 해요. TV도 안 봐요. 저는 혼자서 뭐 있어요. 벌벌벌 떨며 있어요. 좀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그런 거 했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예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어렸을 때 그때 뭐 그럼 좀 얘기가 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요가를 게임으로 했을 때 게임이 막 너무 악하고 말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를 여걸하면 발전에도 해가 되고 그렇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위치를 그럼 좀 악기라고 벗어난 수가 것이 될 수 있겠네요. 그거를 상담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게임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게임에서 뭐 게임을 왜 하는가라는 이유를 찾을 때 그 게임이 없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면 그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계획의 개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 활동 그 자체가 뭐 독서 예를 들어서 뭐 책 몇 권 읽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서는 그냥 읽는 그 자체로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게임으로 가면 게임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뭐 10분 하기, 20분 하기 했다. 아, 의미가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 게임은 하면 할수록 내가 레벨이 없다는 거 혹은 아이템이 없다는 거 또 등수가 낮다는 거 이걸 자꾸 자각하게 되니까 그건 쾌락으로 가는 거죠. 혹은 욕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취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취미라고 생각하고 남들도 취미라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더 이상 취미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좋게 하고서 아 잘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또 해야지 나 이거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거 또 해야지 이러면 이게 더 이상 그냥 단순한 취미가 아닌 거예요. 낚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낚시가 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낚시가 쾌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바둑이 취미인 사람이 있고 바둑이 쾌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이 이거 되게 없는 걸 추구하는구나 했다, 의미 있다, 잘했다, 뭐 여행을 잘 갔다 왔다. 여행이 쾌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갔다 오면 또 가고 싶고 계속 생각나고 여행 갔다 왔으면 이제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이상 취미가 아닌 거예요. 이제 벗어났어요. 그럼 쾌락이에요. 게임도 같은 원리예요. 사람마다 네. 뭐에 자극이 되는지 꼭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 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마음에 내가 이게 있구나, 내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야만 의미가 있지. 자꾸 없는 걸 자극하게 되면 이상하게 상담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 쉬는 시간이 없게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12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